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이후 20만 명대 초반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20만 명만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어떤 연구자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우리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는 20만 명대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이 나라를 꾸려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80세까지 안희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일해야 하는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같은 노동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초반부터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같은 노동을 대신해줄 미국의 혁신 자본 QQQ, 그리고 그 수익을 폭발적으로 배가시키는 QLD와 TQQQ만이 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왜 우리가 당장 쓸데없는 소비를 멈추고 이 세 가지 자산에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그 소름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70세 정도까지 일하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일본의 한 기업은 75세까지 일하는 모델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입니다. 이민이나 통일 같은 문제도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것도 무려 30년에서 40년의 세월을 뜻합니다. 통일이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고도화된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80세까지 일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70년은 더 일하셔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새가 불과 수십 초 전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한국인들은 평생 새처럼 날갯짓을 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하다가 관 속에 들어가게 될 운명입니다. 참 힘겨운 삶이 예상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노동과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제대로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완벽한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돈의 문제와 미래의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QQQ, QLD, TQQQ가 절대적인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이 타는 차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자본을 모으고 절약하는데 얼마나 유리한 무기가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비를 통제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주로 만족감을 느끼고 어느 부분에서 유독 까탈스러운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내 소비 포트폴리오를 가장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핵심입니다. 저보다 1년에 10배 정도를 더 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시내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그 친구도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10배를 버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주차비가 아까워서 사대문 안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식사 내내 불안해하며 식당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냥 주차장에 대라고 불법 주차해놓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대문 아니라 주차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주차비 몇천 원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불법 주차에 신경을 쓰느라 우리와 함께 보내는 귀중한 2시간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인생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보다 적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더 큰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깊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가 지금 가진 부의 10배, 100배를 더 가진다고 해서 이 불행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부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내가 자본을 잘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내 삶이 훌륭하다는 자기 평가 기준이 내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 중에는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못하면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보다 돈이 훨씬 많은 다른 지인은 30년째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고 다니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인에게는 항공기 좌석에 대한 욕망의 척도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똑같아집니다. 벤틀리를 타든 벤츠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아반떼를 타든 이동수단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저에게 부자의 기준은 사대문 안에 주차를 하고도 그 주차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부의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면 무의미하게 남을 짓밟고 끝없이 올라가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평생 옆 사람만 쳐다보게 됩니다. 옆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쳐다보며 평생 쫓아가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물건을 빚을 내서라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남을 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크 라캉이 말했듯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타자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 그릇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릇이 크다는 칭찬이고 작다는 비하로 들리지만 사실 사람의 그릇이 모두 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릇이 큰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매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크다고 말하고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작아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릇의 크기는 능력이나 성품의 우열이 아닙니다. 역사적 위인 중에도 자신의 그릇을 작게 유지하며 내실을 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불을 담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를 넘어서는 불을 탐하면 끔찍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억지로 쏟아부으면 물이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릇을 채우는 노력보다 넘쳐 흐른 물로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아내는데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써야 합니다. 자기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충족하면 나는 부자다라는 자기 정의를 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런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안 속에서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의 심리학에서도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봅니다. 군대 입대를 앞두고 훈련소 앞 좌판에서 고무링이나 싸구려, 시계 같은 것을 잔뜩 싸는 청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총을 가져다 놓아도 불안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사서 들어간 물건의 절반 이상은 훈련소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려집니다.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극심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는 가장 쉽고 파괴적인 행동이 바로 소비입니다. 불안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사면서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잠이 안 오니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투자나 인생에서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 실패로 인해 다시 잠을 못 자고 불안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파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자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환경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요인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든 다른 이유를 대든 일단 잠을 푹 자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며칠만 깊은 잠을 자도 여러분의 뇌는 맑아지고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불안을 끊어낼 수 없다면 그 불안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소비 대신 그 불안을 자본을 모으는 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5,000원이든 20,000원이든 무조건 저축하거나 자산을 사는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 불안을 가장 확실한 자본으로 치환할 수 있는 도구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QQQ, QLD, TQQQ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돈을 은행에 가둬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을 이겨내고 내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QQQ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한 자산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같은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는 혁신. 기업 100곳에 나의 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이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 기업들의 수만 명의 천재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주주인 나를 위해 일합니다. 내 그릇이 크고 튼튼하며 안정적인 수익으로 인구 절벽의 시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불안할 때마다 소비하는 대신 QQQ를 한 주씩 모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노동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마인드가 있다면 Q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2배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2배로 떨어집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려면 앞서 말한 푹 자는 능력과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불안할 때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대신 이 QLD를 매수하며 내 자본의 증식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무려 3배로 추종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자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그릇 크기가 가장 극명하게 시험받습니다. TQQQ는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남들이 큰 돈을 번다는 소문에 휩쓸려 타자의 욕망을 쫓아 TQQQ의 전 재산을 밀어넣는다면 넘쳐 흐르는 물을 닦느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만큼만 TQQQ를 모아간다면 이것은 평생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이 지옥같은 노동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마법의 검이 됩니다. 내가 당장 커피 한 잔 명품 하나를 포기하고 불안할 때마다 산 TQQQ 한 주가 10년, 20년 뒤에 내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자본의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생존을 위한 경고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백화점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증권사 어플을 켜서 QQQ, QLD, TQQQ를 매수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불안을 자산 증식으로 연결시키는 이 긍정적인 루틴을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우리의 뇌는 이 행동을 기억하고 불안할 때마다 오히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만 명이 태어나던 풍요로운 시대의 경제관념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20만 명이 태어나는 초고령화 시대에는 내 몸을 갈아넣는 노동만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쫓는 허영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의 부를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남는 모든 에너지와 자본을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게 위임하십시오. QQQ의 안정성, QLD의 가속도, TQQQ의 폭발력 중 내 그릇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 묵묵히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처럼 평생 날갯짓만 하다가 추락하는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70년 인생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